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 시젠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악재에 있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증여에 관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여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해버리면서 절세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이슈가 떴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나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기로는 본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의 사정으로 뭐 개인의 사정으로 의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세금, 증여세, 가세 대상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과거에 조금 빨리, 쉽게 얘기해서 2월 7일 종가 5만 7천 원 정도 했었을 때 증여했던 것보다 지금 3만 9천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 그리고 세율이나 세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세금이랑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다라는 게 사실은 거의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참,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젠 측에서는 새로운 조직도 신설을 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본인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과연, 제가 이 시즌이라는 종목에 물론 제가 매수를 했죠. 제 손가락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정말 다른 날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고 존버하고 비대고 있는 그런 주주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요. 시젠이라는 종목이 뭐 아시겠지만 지분 비중 자체가 가족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없고, 진단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율, 쉽게 얘기해서 먹거리가 넘쳐나고, 점유율 10%만 먹더라도 최소한 5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싫든 좋든 이 회사의 기술력 또한 우수하다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비대어 보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런 악재적인 뉴스가 뜨면서 주가는 계속 바닥을 가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만 원까지는 쉽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 분할 매도를 하고, 한 번 더 분할 매도를, 제가 분할 매도를 했었잖아요. 5만 원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도 분할 매도를 하고 더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홀딩을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만, 이미 제 계획은 비중의 40%를 덜어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지없이 변동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덜어낸다면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정말 힘이 빠지는 하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나 개인들의 이 매도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개인들은 이제 등을 돌렸다. 이 종목에 대해서 거의 실망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소량으로 담는 모습. 저점에서 이거를 담기에는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젠이 PER이 3배까지 떨어졌어요. 3배까지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은 2.5배 정도로 낮아졌죠.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2022년 3분기 3월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실적 발표는 없고요. 기관에서는 스트롱 바이를 외치고 있고 목표 주가를 8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스트롱 바이를 할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사라졌죠. 그래서 8만 원이면 지금부터 100% 간다는 건데, 거의 100%죠. 100% 간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보시는 것 같이 예상 컨센은
지금 5천억, 5,700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은 컨테인이 3,700억 정도인데 3,700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의 3,700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3,700 정도 나온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2조죠, 2조. 2조에 3,700, 적정한 혹은 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3,700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지수죠. 그래서, 이 3,700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밖에 없죠. 미국 시장 진출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M&A 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뉴스는 나오진 않고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 끊임없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1.08%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마이너스 0.4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 뉴스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 청경윤 회장 부부가 자식이 90만 주 증여했다가 지금 취소, 그래서 기간이 좀 달라졌죠. 2월에 자녀 3명에게 98만 주를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약간 탈세는 아니죠. 탈세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더 떨어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본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책으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설팀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ESG 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가령 신제품에 대한 어떤 공시가 끊임없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시젠 지분을 한번 보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사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알고 있었고, 시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주가의 부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도 매입을 하고, 주주들의 원성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뒤통수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주주들이 계속적으로 실망 매물과 더 이상 이 기업에 삐대볼 수 없는 그런 힘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삐대고는 있지만 사실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 측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라도 이거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탈피하기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도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ESG도 지금 D등급을 받고 있죠. 이게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문제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진단 제품 외에도 150개의 멀티플렉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점유율을 높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비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여기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가 영입을 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점유율을 높이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심지어는 천 대표는 100조라고 했죠. 100조. 10년 안에 100조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가시적인 디테일한 어떤 공시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삐대고 있는데 아무런 공시도 없고 그런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한다면 사실 1년 뒤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 증시 관련된 증여 관련된 것들 악재 사라지고 코로나 악재 사라지고 이게 그대로 그냥 쓰러지는 그런 기업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믿어볼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또 시장에서 얘기를 하죠. 인체 진단 영역에 벗어나서 동식물에 이르는 다양한 진단 치약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중국에서 간염이 또 퍼지고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고, 주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어떤 병이 생기면서 우리가 뭐 소가 됐든 닭이 됐든 폐사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는 또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악재라 해야 되나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악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에서 과연 이 악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 주주들이 과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과연 3만 원이 최저점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PER이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만 원까지 가게 된다면 저점이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진입을 1차적으로 다시 다른 계좌로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올린 테마주로 두 종목 진입해서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런 테마성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내는 필요도 사실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상은 좀 이따가 추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